안녕? 경제 알려주는 도련님이야. 있잖아, 오늘 새벽 뉴스 다들 봤지? 미국이랑 이란 휴전 협상이 결국 결렬됐어. 솔직히 아침에 주식창 열어보면서 내 삼성전자 어떡하냐? 혹은 주유소 지나가면서 기름값 또 오르겠네. 딱 이 생각만 했을 거야. 지금 이런 생각 들지? 남의 나라 전쟁인데 내 집 마련이랑 무슨 상관이야? 저 멀리 중동 사막에서 총 쏘는 게 우리나라 아파트 값에 영향을 준다고? 근데 말이야, 이게 우리 집 안방, 아니, 당장 우리가 살고 있는 혹은 앞으로 살려고 영끌을 준비하는 한국 부동산에 진짜 무시무시한 폭탄을 던졌어. 이거 모르면 진짜 평생 모은 돈 날리고 나중에 피눈물 흘리면서 후회할 수도 있어. 오늘 내가 왜 휴전 결렬이 한국 부동산의 날벼락인지 아주 쉽고 정확하게 짚어줄 테니까 귀 쫑긋 세우고 들어봐.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사람들은 부동산 폭락한다고 하면 맨날 인구수가 줄어든다느니 국내 대출 규제가 어쩌고 저쩌고 딱 한국 뉴스만 봐. 근데 문제는 말이야. 집을 짓는 데 들어가는 철근, 시멘트, 그리고 그 무거운 걸 나르고 포크레인을 굴리는 기름. 이거 다 어디서 와? 전부 수입이잖아. 방금 이란이랑 미국 휴전 깨졌지? 전 세계 석유의 5분의 1이 지나가는 중동 호르무즈 해협이 꽉 막히면 국제 유가 100달러, 150달러 뚫는 건 정말 시간 문제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우리나라 건설공사비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최근 3년 동안만 무려 30% 가까이 폭등했거든. 근데 여기서 기름값, 물류비가 또 뛴다? 건설사들은 집을 지을수록 손해를 보는 기적의 논리가 완성되는 거야. 결국 새집 공급은 씨가 마르게 될 텐데 대부분이 모르는 진짜 무서운 진실은 따로 있어. 자, 그럼 여기서부터 중요해. 이 중동발 나비 효과가 우리한테 어떻게 날아오는지 3단계로 딱 정리해 줄게. 첫 번째, 분양가 수직 상승이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 네가 동네에서 붕어빵 장사를 해. 근데 밀가루 가격이 3배 오르고 가스비가 2배 올랐어. 그럼 붕어빵 3개에 1,000원 받고 팔 수 있어? 절대 못 팔지. 당연히 한 개에 1,000원, 2,000원으로 올리거나 아니면 장사를 접어야 해. 아파트도 똑같아. 지금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그러니까 평당 3,800만 원을 넘어섰어.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최근 몇 년간 정말 끝없이 오르기만 했지. 근데 전쟁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더 뛴다? 이제 서울 국평 아파트 분양가 15억, 20억은 기본값이 될 거야. 새집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는 거지. 두 번째, 이게 진짜 시한폭탄인데 바로 부동산 PF 사태야. 얼마 전에 건설사 자금팀에서 일하는 내 친구랑 밥을 먹었는데 얼굴이 완전히 흑비치더라고. 땅 파고 건물 올리려면 건설사들도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수백억, 수천억씩 돈을 빌려야 하잖아. 그게 PF 대출인데 이자가 너무 비싸고 공사비가 오르니까 이자 낼 돈조차 없어서 멈춰버린 공사 현장이 수두룩하대.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최근 기준으로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무려 135조 원을 절정함겼어. 연체율도 계속 치솟고 있고. 근데 여기서 전쟁 터지고 물가 오르면? 줄도산 나는 건설사들이 쏟아질 거고, 그럼 그 돈 빌려준 은행들, 특히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이금융권까지 줄줄이 위험해지는 거야. 니들이 피땀 흘려 모은 예적금 들어둔 곳 말이야. 세 번째, 영끌이자 폭탄 연장전이야. 솔직히 올해 초만 해도 다들 이런 기대했잖아. 이제 미국이 금리 좀 내리겠지? 그럼 내 대출이자도 줄어들 거야. 근데 휴전 결렬고 유가가 오르면 미국은 인플레이션, 즉 물가 잡으려고 금리를 절대 못 내려. 오히려 다시 올릴 수도 있어. 그럼 우리나라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꼼짝없이 고공행진이야. 매달 이자 200만 원씩 내면서 이 악물고 버티던 영끌족들, 이제 진짜 한계에 다다라서 경매로 집이 우르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져. 그거 알아? 지금 속으로 이런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야. 도련님 말대로 분양가 오르고 공급 부족해지면 지금 있는 집값은 오히려 폭등하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빨리 빚내서 집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분양가가 오르니까 신축 아파트 귀해지는 건 맞지. 근데 우리가 집을 살 때 현금 박치기로 10억, 20억 내는 사람 몇이나 돼. 다 대출 받잖아. 금리가 이렇게 높고 경제가 불안해서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그 비싼 집을 사줄 다음 사람이 없다는 게 팩트야. 비유하자면 심각한 가뭄이 와서 생수 한 병이 10,000원으로 금값이 됐는데 마을 사람 주머니엔 땡전 한 푼 없는 상황인 거지. 부르는 게 값이면 뭐해, 사줄 사람이 없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고? 일단 무리한 대출로 당장 집을 사는 건 당분간 절대 보류해.
지금은 빚내서 빚 갚는 상황, 가랑비에 옷 젖듯 이자에 갉아먹히는 상황을 피해야 해. 대신 이 전쟁 리스크 때문에 건설사 부도나 PF 문제가 크게 터지면 정말 입지 좋고 튼튼한 아파트들이 경매 시장의 헐값으로 눈물의 금매로 쏟아질 타이밍이 반드시 올 거야. 우리는 안전한 곳에 현금을 꽉 쥐고 금리 동향을 매 눈으로 보면서 그 기회를 노려야 해. 위기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꿀 기회가 되거든. 자, 오늘 이야기 핵심만 딱 요약해 볼게. 첫째, 미국과 이란 휴전 결렬은 단순한 중동의 싸움이 아니다. 둘째, 기름값 폭등은 우리나라 건축비 상승과 금리 인하 지연을 만든다. 셋째, 결국 이 나비 효과는 한국 부동산 PF 위기와 내 집 마련을 방해하는 분양가 폭등이라는 날벼락으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지금은 남들 뛴다고 덩달아 뛸 때가 아니라 내 지갑과 현금을 지키며 시장을 냉정하게 관망해야 할 때야. 오늘 이야기 좀 무겁고 무서웠지. 그래도 어떻게 냉혹한 자본주의에서 내 돈 지키려면 팩트를 똑바로 알아야지. 이 도련님이 매일 경제 흐름 지켜보고 위기가 오기 전에 가장 먼저 빠르게 알려줄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꾹 눌러주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 혹시 지금 살고 있는 동네나 눈여겨보고 있는 청약단지가 걱정된다면 댓글로 남겨줘. 내가 꼼꼼하게 분석해서 다음 영상에서 다뤄줄게. 그럼 다음 시간까지 다들 돈 꽉 쥐고 있어.